전기기사 산업기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가 수변전 좀 이론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달로기부터, 각종 기기부터 나오는데 수변전이 첫 번째 달로기입니다. 달로기. 끊을 전 단자를 쓰는 거죠. 우리가 보통 DS라 그러고요. 디스커넥팅 스위치죠. 그 달로기는 특징이 핵심적인 것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로기는 자, 이렇게 해볼까요? 중요한 걸 좀 정리를 해보죠. 달로기는 이렇게 됩니다. 그 아크 소음 능력이 없다. 이 말이 중요하고요. 뭐가요? 아크 소호 능력이 없다. 이게 없습니다. 이게 없다는 얘기는 결국은 부하 전류를 개폐할 수, 큰 전류는 개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하 전류 개폐가 어떻다? 힘들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 안 된다. 그럼 뭘 끊느냐 이런 얘기인데 차단하는 얘기. 무부하 전류와 무부하 전류. 부하가 안 걸린 전류죠. 무부하 전류를 이제 끊을 수 있습니다. 무부하 전류가 뭐가 있냐 이런데 충전 전류와 여자 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 전류와 여자 전류가 있다. 여자 전류. 그래서 이것들만 끊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달로기는 긴급할 때, 그죠? 고압 이상의 선로를 유지 보수할 경우, 그래서 선로 언제 유지 보수 시 충전 전류와 여자 전류를 개폐할 때 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부하 전류가 흐를 때 이거 달로기를 작동을 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하 전류가 흐를 때 작동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무슨 장치를 하냐면 인터록 장치를 합니다. 뭘 한다고요? 인터록 장치를 한다. 인터록 장치. 동시 동작 방지 장치죠. 인터록 장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잠금 장치를 해준다. 잠금 장치. 함부로 작동을 시킬 수 없도록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단기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차단을 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장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달로기의 약호 및 심벌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로기의 약호, 심벌 이런 것들을 보겠는데요. 일단은 약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호. 자, 달로기의 약호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간단하게 나타낼 때 DS라고 합니다. 자, 앞에 나왔었죠. 달로기의 심벌이 있습니다. 심벌이 두 가지가 있는데 단선도용 심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복선도에서 쓰이는 복선도는 세 가닥을 다 사용할 때 얘기죠. 자, 이때 심벌을 이제 한번 비교해 보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모양을 좀 익혀 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래서 단선도용 심벌에서는 자, 이렇게 스위치가 이렇게 우리가 많이 보는 스위치 그림이죠. 이렇게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동그라미에다가 X자를 써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게 DS의 단선도용 심벌이고요. 복선도용일 때는 세 가닥이 와야 되니까 하나, 둘, 세 가닥이 오고 하나, 둘, 세 개가 가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표시를 해서 이렇게 하시면 복선도용 심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달로기의 전격 전압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달로기 전격 전압이 나온다. 달로기 전격 전압이라는 것은 전격 주파수에서 달로기에 인가할 수 있는 최대 상한 전압을 말하는데요. 성간 전압으로 표시를 하죠. 그래서 달로기의 전격 전압을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되면요. 이렇게 됩니다. 공칭 전압을요. 1.1로 나눠요. 얼마로 나눈다고요? 1.1로 나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런 식을 다른 데서도 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절연 계급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절연 계급을 나타내는 계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여유를 두게 되는데요. 1.2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유를 두겠다는 거죠. 여유를 이렇게 둬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3.3이라고 했습니다. 3.3kV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3.3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3.3이 들어갈 거고 1.1로 나온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3.6kV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공칭전압을 계산한 값을 자, 쭉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자, 달러기의 전격 전압을 계산한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전압별로 해서 나눠서 보면 자, 이렇게 나눠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위에는 공칭 전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공칭 전압을 쓰도록 하고요. 아래에는 전격 전압을 달러기의 전격 전압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kV 단위로 합니다. 이제 킬로볼트라고 볼 때 공칭 전압은 어떤 게 있습니까? 3.3, 그 다음에 6.6, 22, 24, 아니 24가 아니죠. 22, 22.9, 그 다음에 66, 154.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공식에 넣어서 계산을 하면요. 이제 값이 나온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전격 전압이 3.3일 때는 자, 전격 전압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3.6이 되고요. 6.6일 때는 7.2, 22일 때는 24, 22.9kb일 때는 25.8이 되고요. 66일 때는 72.5, 154일 때는 17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공식을 기억을 하고 있다가 여기다 대입하면 되지 않나요? 근데 공식을 기억을 하는 거는 자, 이 부분은 맞습니다. 이 부분까지 계산이 맞는데 나머지 부분을 계산을 해보면요. 맞지를 않습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꼭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문제가 보니까 22.9kb를 했고요. 수영가의 인임용 개폐기로 달로기를 사용할 경우 달로기의 전격 전압을 계산하고 선정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22.9니까 22.9에다 kV에다가 그죠? 나누기 뭘 합니까? 1.1로 나누죠. 절연 계급을 일단 구해야 된다 그랬어요. 1.1로 나누고 곱하기 얼마를 해야 돼요? 1.2배를 해줘야죠. 그래서 이 값을 계산을 하면 자, 계산기 눌러보겠습니다. 22.9에다가 1.1에다가 곱하기 1.2 했죠. 얼마가 나오냐면 24.98이 나옵니다. 얼마요? 24.98이 나온다. 자, 24.98. 그럼 달로기를 얼마짜리 선정을 해야 되냐? 여기 kV인데 이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아니고 선정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외운 25.8 kV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기한 값을 가지고 대답을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25.8kV가 된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계산을 할 때 아까 그 조진 공칭전압 어떻게 했죠? 시기 공칭전압을 뭘로 나눈다 그랬죠? 1.1로 나누고 곱하기 1.2를 한다 그랬죠. 자,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고 이 앞쪽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절연 계급이라 그랬죠. 절연 계급. 근데 보통 계산식을 우리가 쓸 때 뭐 같은 거지만 이렇게 공칭전압을 앞에 쓰고요. 공칭전압을 쓰고 곱하기 이렇게 써도 마찬가지죠. 1.2 나누기 1.1. 자, 이렇게도
계산식을 써서 해볼 수 있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달러기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달러기의 전격 전류, 전격 전압했고요. 달러기의 전격 전류, 달러기 전격 전류, 전격 전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러기의 전격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이제 전격 전압, 전격 주파수에서 규정 온도 상승 한도를 이제 넘지 않고 연소가에서 이제 흘릴 수 있는 전류 한도를 의미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부하 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뭘 기준으로 한다고요? 부하 전류를 기준 잡아서 하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어떤 설비가 있는데 설비에 이제 달러기가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달러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뭐 DS가 달러기가 달려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25.8kb다. 여기 인가되는 전압이.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게 몇 암페어짜리를 선정을 해야 되는가 할 때 여기 몇 암페어를 선정을 해야 되는가 이걸 구하세요. 자, 요거에 대한 거예요. 요거. 예를 들어서 여기 뭐 600이라고 써 있다 그러면 전격 전압이 25.8kb이고 600A짜리를 선정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 600A가 의미하는 것은 그죠? 전격 전압, 그죠? 전격 주파수에서 온도 상승을 허용하지 않고 흘릴 수 있는 연속적으로 흐를 수 있는 전류 한도를 의미하는 건데, 그러니까 600A 정도 흘러도 끄떡 없다. 여기까지는 괜찮다는 전류가 바로 달러기 전격 전류죠. 달러기의 전격 전류는 요걸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그 계산은 위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부하 전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 부하 전류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결국은 이제 부하 전류를 계산을 하란 얘기예요. 계산을 한 다음에 거기서 이 표에서 가까운 거를 보통 표가 주어지니까 선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부하 전류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부하 전류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삼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삼상 기준일 때 루트 3 V분의 P로 계산을 하죠. 자, 요 계산식이 있는데 요게 P가요. 만약에 kVA인 경우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 계산식이 요게 킬로와트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요. P상 전류를 구하는 겁니다. 다시 부하 전류를 구하라면 어떤 말이 주어지면 그 내용은 뭐냐면요. P상 전류를 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안 알려주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부하 전류란 말이 나오면 부하 전류는 무슨 전류를 얘기한다고요? P상 전류를 얘기한다. P상 전류를 얘기한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kVA가 올 때는요. 이렇게 루트 3 V분의 P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P가 kVA일 경우는 이렇게 쓰고요. 만약에 여기 킬로와트 유효 전력이 왔다. 유효 전력이. 그러면 여기에 코사인 세타로 나눠줘야 됩니다. 왜? 유효를 코사인 세타로 나누면 P상분이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P상 전력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전류가 P상 전류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부하 전류를 구한다. 어디서 이런 말이 나면 이 부하 전류는 P상 전류고요. 그러면 뒤에 계산식도 어떻게 해요? P상 전력이 와야 된다. P상 전력이 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루트 3 V로 나눠야지 전류값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P상 전력이 안 주어지고 여기에 만약에 유효 전력이 주어졌다. P상 전력은 kVA죠. 근데 킬로와트가 주어졌다. 이러면 여기다 코사인 세타로 나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P상 전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를 예를 들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두 개의 TR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TR이 있고 여기에 TR이 있어요.
TR이 있는데 이 TR을 통해서 이제 부하의 전력을 공급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 두 개를 두 개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입력 쪽에서 전력이 들어오게 되어 있죠. 이렇게. 그럼 달로기를 어디다 달아요? 요 인입구에 다는 거죠. 이렇게 들어오는 데다 달로기를 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달로기가 만약에 여기에 인가되는 전압이 22,000이라고 하겠습니다. 22kV라고 하겠습니다. 이 전력이 들어온다. 이게 TR1이고 TR2라 그러고 이게 5,000짜리고 이게 5,000짜리라고 보겠습니다. 5,000 kVA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에 kVA. 만약에 이렇게 5,000kVA가 된다고 할 때 달로기의 전격 전류를 선정하라. 이 달로기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부하 전류를 부하가 이제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으니까 양쪽으로 갈라지니까 여기서는 이게 I1이고 I2라 그러면 I1 플러스 I2한 I 값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 I 값은 I1에다 플러스 I2가 되겠죠. 그러면 I1에다가 I2니까 두 개의 값을 동시에 구해야 되니까 위에 전력이 두 개를 더하면 5,000이니까 만이 되죠. 자, 만이 올 테고 여기다가 루트 3에다가 어떻게 돼요? 22kV죠? 22. 자, 이거 kVA고 아래 kV니까 그냥 계산을 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암페어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자, 계산기 한번 눌러볼게요. 얼마가 나오냐면 직접 눌러보겠습니다. 만 나누기 루트 3이 되었고 곱하기 22 했더니 262.43이 나옵니다. 262.43 암페어가 되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부하 전류를 구한 거죠. 이게 뭐라고요? 피상 전류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피상 전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피상 전류가 이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표에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 표를 보니까 그죠? 22가 안 보이네요. 22kV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이건 이제 공칭 전압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들어오는 이거는 뭐라고요? 공칭 전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주어진 거는 자, 이쪽은 이게 전격 전압을 얘기하는 겁니다. 달로기의 전격 전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공칭이 20이니까 전격은 얼마입니까? 우리가 암기하고 있어야죠. 24kV가 되는 겁니다. 그럼 24kV니까 24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262보다 큰 걸 선정을 해야 돼. 이거보다 큰 걸. 여기서 보니까 600이 그저 많이 큰 것 같긴 하지만 이게 제일 가까운 거죠. 그래서 여기 선정을 할 때는 어떻게 돼요? 600kVA, 600A 이렇게 되죠. 600A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몇 암페어짜리를 선정을 한다고요? 달로기는 600A짜리를 선정한다. 그래서 이거를 답으로 최종적인 답으로 뭐 이렇게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구한 거는 이제 부하 전류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부하 전류다. 부하 전류를 가지고 그죠? 부하 전류를 가지고 뭘 선정을 한다고요? 달로기의 전격 전류를 선정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언급했던 부하 전류를 가지고 선정을 한다. 이걸 계산했더니 262.43이 나왔고 그거를 주어진 표에서 가까운 값을 선정을 하면 그 최종적인 답이 된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그 달로기의 개폐 능력인데요. 개폐기의 능력. 달로기가 개폐할 수 있는 건 뭐라 그랬죠? 충전 전류하고 충전 전류. 그죠? 충전 전류와 뭘 개폐할 수 있다고요? 여자 전류만 계산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선로가 있으면 충전 전류라는 거는 자, 이 선하고 대지 사이에 이 땅이 있죠.
땅 사이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바로 충전 전류라고 그래요. 그럼 이 충전 전류는 IC는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메가 C2로 계산을 하죠. 여기서 이 전압이요. 이 선과 대지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대지 전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게 대지 전압이 아니고 선전압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걸 루트 3으로 나누셔야지 여기에 이 값이 된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오메가는 2파이 F니까 결국은 IC 값은 2파이 F에다가 그 다음에 C 값에다가 그죠? 그 다음에 이 값이 들어가야죠. 그래서 선 전압이 주어지면 루트 3으로 나눠서 계산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크기가 암페어로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시험에 이게 출제될 때는 보통 이 상전압을 주는 게 대지전압을 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주는 경우는 없으니까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전압을 어떻게 해요? 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특이하게 상전압 대지전압이 주어졌다 그러면 뭐 그대로 대입해야 되겠지만 그럼 문제에서 이 C 값은 주어집니다. 그래서 C 값이 주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0.5 마이크로 페럿이라든가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주어지는 대로 그냥 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단위가 어떻게 된다고요? 암페어 단위로 나온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달러기 조작 순서인데요. 달러기 조작 순서면 예를 들어서 뭐 이 오른쪽이 여기가 부하가 달려 있다. 그죠? 부하측이 여기다 그러면 항상 부하측부터 달러기를 먼저 조작을 합니다. 이제 오픈을 한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게 연결이 돼 있었다. 만약에 이게 이렇게 연결이 돼 있었다. 돼 있었는데 이쪽으로 끊어낸다 그럴 때 뭐 부하측부터 한다고요. 그래서 DS2가 1번이 되고요. 이게 1번에 차단기부터 끊어야죠. 자, 이거 큰일 나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차단기가 1번이 되고요. 1번 먼저 끊어내고요. 부하측부터 가니까 달러기는 2번, 그 다음에 3번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만약에 이제 그 오픈된 거를 다시 클로즈 한다 그러면 어디부터 해야 되냐면 그죠? 이 부하측부터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닫고 이게 1번이 되고 그 다음에 왼쪽을 닫아야죠. DS2가 2번이 되고 마지막으로 차단기를 닫으면 된다. 그래서 항상 부하측부터 한다. 이렇게. 그 차단기는 이제 끊을 때는 차단기부터 끊어야 되고 넣을 때는 차단기는 맨 마지막이니까 그걸 제외하고는 전부 다 부하측 달러기부터 조작을 한다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패스가 있는 경우인데요. 자, 달러기가 이렇게 있다고 치고 뭐 선을 그냥 걷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DS1이라고 그러고 여기가 DS2 그 다음에 DS3 바이패스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우회로를 만드는 걸 우리는 바이패스라고 그러잖아요. 자, 이렇게 있는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이쪽을 이제 부하측으로 하죠. 요게 부하가 이쪽에 있다. 부하가.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얘기죠. 일단 아까 이제 부하측부터 한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러면 여기를 넣을 때 이제 차단하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이제 끊어낼 때 순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끊어낼 때는 DS3를 먼저 끊고요. 끊고 전부 다 끊을 때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달러기부터 차단기부터 끊어야 되죠. 그러면은 CB 이거를 CB 오프웨이죠. 그래서 여기 2번이 되고 부하측부터니까 3번, 4번 이렇게 가겠죠. 자, 투입을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투입을 할 때. 자, 부하측 달러기부터 하니까 여기가 1번이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DS1 쪽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가 2번이 되겠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CB를 세 번째 하고 바이패스를 나중에 하면 되죠. 그래서 이게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 기억하시고요. 처음에 이 DS 얘기할 때 이 DS가요 달러기인데 이게 만약에 그 전압이 66kV 이상이 들어올 때는요. 요거 이상이 될 때는 선로 곱하기 LS를 쓴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66kV 이상이면 뭘 쓴다고요? 선로 곱하기를 써야 된다. DS는 쓸 수 없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하고 달록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음 가겠습니다.